자, 오늘 원의 방정식 개념을 마무리를 쭉 지을 겁니다. 지금 장시간의 수업이니까 집중력 있게 잘 들으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 주제가 뭐 개념 노트 쓰는 거밖에 없었으니까 간만에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겠지? 푸는 게 없었으니. 자, 오늘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개념 노트 써서 제출하는 거는 당연하고요. 제출하세요, 이번 것도. 알겠죠? 알겠죠? 시험 때리기 전 마지막 제출이라고. 이거 끝나면 들어갈 거야. 왜? 근데 이거 본 시험 오답해야 돼요. 당연하죠. 오케이. 자, 합시다 그러면. 저번에 우리 개념투 써서 낸 게 마지막 내용이 뭐였냐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였다. 그게 책에 없는 거라서 내가 잘 듣고 쓰라고 얘기했었지. 자, 오늘 하는 요거는 이제 책에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큰 틀에서만 한번 복습 한번 해보자. 왜? 저 그 뭐지 채점 다 했어요. 고치는 것까지 다 하고 나 가세요. 표현된다니까. 고치는 것까지. 고쳐서 수정까지 다 하고 가세요. 모르는 건 조교한테 물어봐. 예. 자, 저번에 했던 얘기 큰 틀에서만 좀 얘기를 말씀드리면 접근 과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식으로 접근하는 아이디어가 있었고 그래프로 접근하는 아이디어 두 가지가 있었지? 자, 근데 원과 원의 위치 관계는 식으로 하는 건 좀 불편하고요. 철저하게 뭘로만 하냐면 그래프 그려서 접근하게 되어 있다. 자, 이유는 간단해요. 식으로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해서 그런 거야. 자,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원과 원의 위치 관계를 그래프로 그릴 때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자, 그림과 관계를 철저하게 같이 외워야 돼. 공식만 외우면 안 돼. 자, 뭐가 있냐면 원이 큰 녀석이 있고 작은 녀석이 하나 있는데, 자, 큰 녀석 바깥에 이렇게 작은 녀석 원이 있으면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면 이거를 2번 그림이랑 비교해서 한번 우리 이해를 해보자. 자, 얘랑 얘를 전혀 만나고 있지 않죠? 교점이 없죠? 그러면 근데 이번에는 얘가 이쪽이 좀 가까워지게끔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3 원의 성질에서 공부했었던 외접하는 관계가 생기는 경우가 생겨. 자, 외접은 바깥에서 만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접했다는 얘기는 교점이 반드시 몇 개야? 한 개인데, 자, 구분을 지어보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그래프로 접근했을 때 누구랑 누구랑 비교했어? 반지름하고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갖고 비교했었지? 기억나니? 자, 근데 원하고 직선이 접했을 때는 뭐랑 같았죠? 반지름과 D2 값이 똑같았죠? 기억나니? 자, 그럼 그거랑 좀 세트로 한번 기억해봐. 자, 각각의 원에 반지름이 있을 거 아니겠냐? 그랬을 때 큰 원의 반지름을 파란색으로 표시해볼게. 작은 원의 반지름을 노란색으로 표시해볼게요. 그러면 접했을 때에는 반지름과 반지름은 반드시 한 직선상에 있다. 이건 중3 때 한 거다. 알겠어요? 이유는 설명 안 한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쪽의 원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하고 작은 원의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할게. 그러면 그 녀석을 더한 게 반드시 누구랑 같냐면 이쪽 원의 중심과 이쪽 원의 중심을 뭘로 계산해? 얘 D2가 아니지? 왜? 점과 점 사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D1 공식이야. 그러면 라지 R과 스몰 R을 더한 게 D1 공식하고 정확하게 값이 어때? 똑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조금 같으면서 다른 거야. 그래서 그림이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해드리면 라지 R 플러스 스몰 R이 반드시 뭐랑 같냐면 D1 값하고 같게 돼 있어. 자, 이게 무슨 관계다? 외접할 때. 알겠죠? 일단 외워야 되는 건 빨간색인데 그림과 같이 배우라고 해. 왜 그런지를 이해하라고. 자,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꿨다고 거꾸로 한번 생각해봐. 내가 저번에 설명했을 때에도 접할 때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단 말이야. 그럼 얘도 같아. 자, 큰 원의 반지름하고 작은 원의 반지름 각각 이렇게 했을 때 색깔로만 합시다. 요 두 개랑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빨간색이라고 했을 때 이번엔 빨간색이 더 긴 거 이해됐죠? 자, 따라서 이번엔 라지 R과 스몰 R을 더하는 것보다 D1 값이 더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자, 그럼 이런 위치 관계는 그냥 뭐라 그러냐면 한 원이 다른 원의 외부에 있다라고 보통 불려요. 그래서 외부에 있다라고 하는 걸 줄여서 쓸게요. 크게 영어를 집중할 필요는 없고 그림이 중요하다. 자, 됐어요? 그러면 원래 순서는 이래. 이거에서 이걸로 바뀐 거야. 그러면 원이 가까워졌지. 그럼 얘가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교점이 더 많아질 때가 생기겠죠. 그래서 얘가 이 원 안으로 좀 뚫고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게 세 번째 그림. 자, 근데 뚫고 지나가는 과정만 좀 얘기하려고 해요. 3번 그림은 이렇게 했을 때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각각의 원에 마찬가지로 중심이 있을 것이고 반지름도 있을 것인데 이번에 반지름은 어떻게 될 거냐면 좀 달라. 이번엔 어떻게 하냐면
두 원이 교점이 이렇게 두 개가 생겼죠? 그때 원의 반지름을 교점에다가 넣고 그리고 얘도 교점에다가 작은 원의 반지름을 넣고 그리고 항상 비교 대상은 누구냐면 빨간색 D1 값하고 비교를 하게 돼 있어요. 자, 빨간색 D1 값까지 딱 표시했어. 그럼 뭐가 만들어졌네? 삼각형이 만들어졌죠. 자, 그럼 이번에 이렇게 생각합시다. 큰 원과 작은 원의 반지름과 D1 값 자체를 삼각형의 변의 길이라고 했을 때, 자, 이걸 그냥 바로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 있더라고. 니네 중1 때 삼각형이 만들어질 조건 문제 풀 때 이런 거 있었어. 쓸 필요 없어. 이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 이거 어떻게 풀었어? 어떻게 풀었어? 과정을 얘기해봐요. 답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풀었어요? 경우의 수를 나눴지. 첫 번째 x가 가장 긴 변일 때 x가 가장 긴 변일 때 5 더하기 13이 x보다 커야 되는 거잖아. 맞죠? 그 다음에 x 말고 13이 가장 긴 변일 때 그때는 자 5하고 x를 더한 게 가장 긴 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13보다 마찬가지로 커야 되지. 근데 이거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x가 5 더하기 13보다는 작고 자 이걸 넘기면 어떻게 돼요? 13 마이너스 5가 되죠? 13 마이너스 5보다는 크다 이렇게 정리가 되지. 그럼 정리하면 답이잖아. 중1 문제야. 중1 문제야. 그래서 그때 암기할 때 보통 어떻게 했냐면 문자 한자 세 변 중에 한 변의 길이를 몰라. 원래는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나눠서 푸는 게 원칙인데 조금 빨리 푸는 방법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과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차랑 그 사이에 낑겨 있다라고 암기하는 공식이 있었어. 했던 거야. 중1 때니까 또 공부 안 하실 때잖아. 그래서 한번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왜 얘기했냐면 지금 저게 뭐라고 했어요? 삼각형이라며. 그럼 삼각형이 만들어졌지. 이미 만들어졌지.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라디아라고 스몰 r이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란 말이야. 근데 누가 긴지 알아볼라? 몰라. 지금은 빨간색이 길어 보이게끔 그렸지만 얘가 조금 더 가까워지잖아. 그럼 빨간색보다 파란색 또는 노란색이 더 노란색은 길 수 없구나.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더 길어질 때가 분명히 생겨.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삼각형이 만들어질 조건 갖고 식을 세워야 돼. 중1 내용이라고. 자, 아까 말한 대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D1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보자. D1을 만약에 모르는 변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두 변의 차와 두 변의 합 사이에 낑겨 있어야 된댔죠? 자, 그렇기 때문에 라지 R 플러스 스몰 r보다는 작아야 되고 라지 R에서 스몰 r을 뺀 것보다는 커야 돼 라는 관계식이 만들어져요. 알겠어요? 공식이야. 근데 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위한 1학년 때 배운 구조법을 쓴 거야. 알겠죠? 자, 그럼 봐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만 보자. 이따가 정리하겠지만 라지 R 플러스 스몰 r하고 D1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D1이 더 컸지. 일로 왔더니 D1하고 같아졌지.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D1이 원래 컸는데 같아졌다는 얘기는 D1이 상대적으로 좀 작아진 거네.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요? 라지 R 플러스 스몰 r보다 오히려 더 작아졌죠. D1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있지. 비교 대상이. 오케이? 근데 그 새로운 비교 대상이 이제 뭐가 나왔어? 라지 R 마이너스 스몰 r이라는 애가 또 출현했어. 그러면 그 다음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미 얘보다 작으니까 얘는 이제 안 나와. 흐름을 이해해야 돼. 그 다음 비교 대상은 라지 R 마이너스 스몰 r하고 비교하게 돼 있어. 자, 근데 그림 그리고 또 알 수가 있다. 봐라. 자, 저기에서 이 작은 원이 더 안쪽으로 큰 원 안쪽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외접한 거랑 반대로 내접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났어. 되니? 자, 조금만 더 크게 그릴까? 잠깐만. 상관은 없지만 좀 더 크게 그릴게. 자, 이렇게. 그럼 내접한 거죠? 이런 걸 내접한다 그랬다. 자, 그럼 똑같이 반지름을 다 표시해 볼게요. 작은 원의 중심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큰 원의 중심이 여기쯤 있다라고 생각을 하자. 자, 그럼 큰 원의 반지름 여기 있고 작은 원의 반지름은 여기 있어. 이번에 D1 값은 얼만큼이야?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가 이거지. 되게 작아졌지. 지금 봐도 작아지고 있다고 내가 지금 얘기했다. 자, 그러면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쓸게. 잘 봐. 얘랑 얘랑 비교할 수 있어. 자, 보세요.
파란색이 라지알이에요. 헷갈리니까 써줄게. 작은 원의 반지름이 스몰알이에요. 그러면 라지알에서 스몰알을 뺀 게 이번에 빨간색하고 똑같지. 빨간색이 뭐야? B1, B1.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라지알에서 스몰알을 뺀 게 정확하게 D1하고 같아. 자, D1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아까는 그래도 라지알 마이너스 스몰알보다는 컸는데 이젠 그것마저도 같아졌어. 계속 추락하고 있는 거야. 계속 작아지고 있는 거야. 순서만 이해하면 돼. 순서 과정만. 자, 그럼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접하는 수준 이상으로 더 들어간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냐? 교점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림이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 동일선상에 큰 원의 반지름하고 큰 원의 중심하고 작은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큰 원의 반지름은 요만큼이고 작은 원의 반지름은 자, 잘 봐야 돼. 요만큼만 작은 원의 반지름이죠? 그러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빨간색 요만큼이죠? 그럼 아까랑 비교해봐. 아까는 큰 원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뺀 게 같았지? D1 값하고 빨간색하고. 근데 이번엔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뺐을 때 얘랑 같냐? 아니죠. 왜? 요만큼이 남아있잖아. 그러면 비교 대상이 이번엔 어떻게 되냐면 라지알 마이너스 스몰알하고 D1하고 비교했더니 얘가 더 큰 거지. 얘 때문에.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자, 그럼 과정 이해됐어? 라지알 마이너스 스몰알보다 컸다가 같았다가 그 녀석보다도 또 작아졌지. 계속 작아지는 거 느껴졌니? 순서만 이해하면 돼. 일단 처음에는 물론 그림과 세트로 잘 기억합시다.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알겠죠? 자, 그럼 처음이니까 보면서 한번 문제를 좀 풀어보자. 결국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결론이 뭐냐면 누구랑 비교하냐? 일단 작은 원과 큰 원의 반지름을 알아야 돼. 더할지 뺄지는 그 나중 일인 거고 니네가 문제를 딱 풀 때 위치 관계를 알고 싶으면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찾아. D1 많이 쓰겠죠? 그 다음에 큰 원하고 작은 원의 반지름도 찾아. 문제 없으면 계산해서 찾아. 그 다음에 누가 더 큰지를 빨간색 5개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니네가 직접 찾아야 돼. 조금 노가다야. 그래서 자, 연습해 봅시다. 그림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는 알겠죠? 식이 없어요. 식 없어요. 자, 얘는 편의상 1번 원이라고 할게. 자, 그 다음에 자, 두 원에 자, 얘를 2번 원이라고 할게요. 두 원의 위치 관계 한번 따져봐 봅니다. 저거 보면서 합시다. 그럼 일단 내가 뭐부터 찾으라 했어요? 반지름. 그럼 이 녀석의 반지름은 4야. 근데 얘가 반지름이 더 큰 건 알겠죠, 얘보다. 그러니까 편의상 얘가 좀 더 큰 원의 반지름이니까 라지알이라고 한번 써볼게. 해석을 위해서. 자, 얘는 작은 원의 반지름으로서 2가 되겠네. 자, 문제 없죠, 여기까지. 난 뭐 찾아야 돼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찾아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의 원의 중심은 0,0이고 이 녀석의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 거 이해되니? 자,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찾아야 D 값을 찾자. 자, 순서 알겠어요? 자, 계산하면 뭐 나오냐면 루트 2가 나와. 자, 이제 뭐랑 비교하는 거야? 이 라지알, 스몰알, D1 값하고 비교를 해서 빨간색 5개 중에 어디 범위에 들어간지를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 첫 번째 거부터 보세요. 라지알하고 스몰알을 더했습니다. 6이죠. D1 값은 루트인데 누가 커요? 라지알 플러스 스몰알이 더 크지. 근데 그림을 보니까 라지알 플러스 스몰알이 더 크지 않잖아. 그럼 얘는 아니야. 얘는 같잖아. 그럼 얘도 아니야. 라지알 플러스 스몰알이 더 큰 건 언제부터 만들어져요? 얘부터 만들어지죠. 이해됐어요? 그럼 3개 중에 하나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라지알 플러스 스몰알이 더 크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누구랑 비교하냐면 여기서부터 라지알 마이너스 스몰알의 새로운 비교 대상이 생겼잖아. 그래서 라지알 마이너스 스몰알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야. 그러면 4 마이너스 2니까 2잖아. 그럼 이 녀석 값 D1 값인 루트 2하고 비교해 보시오. 누가 커요? 얘가 더 크지? 얘가 더 크지? 그럼 어디 있어요? 이거에 해당하는 대성관계는 여기 있지. 그치? 그럼 결론이 뭐야? 1번 원이 더 크다 했잖아. 그래서 1번 원 내부에 2번 원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과정 알겠어요? 과정 알겠어요? 자, 그래서 쓸 때 첫 번째 원 내부에 두 번째 원 존재한다라고 쓰는 게 답이에요. 알겠죠? 자, 그리고 내가 설명하느라 이거를 왜 써줬구나. 자, 요건 그냥 굳이 쓰면은
두 원의 교점이 두 개다라고 쓰면 되고. 자, 아이고 여기다 써야 되는데. 자, 그 다음 얘는 아까 내가 내접이라고 그랬죠? 자, 이게 무슨 형태야? 내접할 때다. 자, 그럼 이걸 뭐라고 하면 돼? 요 형태라고 했지? 그래서 원 내부에 존재한다라고 줄여서 쓰겠습니다. 자, 할 수 있겠어요? 하나 더 해볼까? 자, 이번에도 두 원이 있고요. 그랬을 때 이번에 반지름이 없는데, 자, 뭐를 줬냐면, 자, 원의 중심이 0,0이고 얘는 4,3이잖아. 자, 됐어요? 근데 자, 이 두 녀석이 이 책에 비슷한 문제가 있거든. 자, 위치 관계를 물어봤는데 얘와의 위치 관계를 구하세요가 아니라 매접하기 위한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이런 거를 만족하기 위한 K의 범위를 찾아라 입니다. 자, 그럼 외접이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여기 있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이 D1 값하고 왔어야 되는 거잖아. 자, 됐나요? 그러면 D1 계산하면 얘와 얘의 거리니까 얼마예요? 5죠? 5죠, D1 값. D1 값 뭐라고 쓰자? 자, 그럼 외접하려면 뭐랑 더한 거? 이 녀석의 반지름은 3이고 이 녀석의 반지름은 K가 아니지? 루트 K지. 를 한 게 뭐랑 같아야 돼? D1 값인 5랑 같아야 되는 거지. 자, 보면서 합시다 오늘은. 그러면 루트 K가 2니까 K는 얼마야? 4죠. 그래서 K 값이 3이라 쓰면 끝. 자, 됐어요? 그 다음에 내접은 여기 있잖아. 그러면 두 원의 반지름의 차야. 자, 그러면 두 원의 반지름의 차를 계산해야 되는데 잘 들어라. 이 녀석의 반지름은 3이고 이 녀석의 반지름은 루트 K다. 차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 아니었니? 그럼 3이 큰지 루트 K가 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럼 C 어떻게 생각해? 그렇죠. 절대값에 해야지. 자, 따라서 절대값을 쓴 다음에 누가 큰지 모르니까 그냥 아무거나 해서 아무거나 뺄래요? 이렇게씩 세우면 돼요. 알겠죠? 자, 따라서 요걸 한 게 얼마가 돼야 돼? 자, D1 값이 5하고 같아야 돼. 그럼 계산 어떻게 할래? 얼마 5인 거 알겠어요? 자, 어떻게? 루트 K 마이너스 3은 플러스 5 또는 마이너스 5 요거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럼 넘기면 답이지? 자, 루트 K는 8이니까 K는 얼마? K는 64죠, 64. 자, 그럼 넘기면 얼마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맞구나. 자, 넘기면 마이너스 2지. 그럼 K는 얼마? 가잖아. 자, 됐어요? 잘 봐. 뭐 잘못한 거 없어? 이거 땡땡 쳐서 못 알아봤나? 야, 넘기면 마이너스 2잖아.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뭐 이상하지 않아? 루트 정리했는데 어떻게 음수가 나와? 야, 그리고 검사해봐. K, 자, 양변 제곱하면 K 4 맞니? 맞지? 4 대입해봐. 1-3이잖아. 뭔가 이상하지?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답이 어디야? 알겠어? 생각 없이 계산하면 안 돼. 알았냐? 루트 앞에 그거가 음수가 없잖아. 어떻게 그 녀석이 게 음수가 되냐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얘는 64만 되는 거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점일 때 어디 갔어요? 서로 다른 두 점 여기 있다. 그럼 이거 풀면 된다. 자, 식 써볼까? 자, 두 반지름의 차하고 두 반지름의 합 사이에 존재하는 했으니까 두 반지름의 차가 요거였지? 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루트 K 마이너스 3과 D1 값, D1 값이 아까 5였어요. 계산할 때 세 번째 그 관계 계산하는 게 제일 귀찮아. 왜냐면 부등호가 두 개잖아. 그럼 연립부등식을 풀어요. 그래서 좀 귀찮아 사실. 공부 말고 계세요.
자, 그거랑 두 반지름의 합이니까 루트 k 플러스 3 요거를 두 번 풀면 돼. 자, 아까 말한 대로 연립부등식을 이렇게 풀어 제껴야 되거든요. 자, 근데 계산은 할 수 있을 거라 믿고 따로 안 합니다. 자, 요거를 풀면은 자, 이렇게 나오고 요거를 풀면은 이거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얘와 얘 못 찾는 거야? 공통범위죠. 따라서 루트 k가 2보다 크고 8보다 작다. 이해됐니? 그러면 k 찾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 제곱하면 되지. 됐어요? 그래서 k는 4에서부터 64까지라고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됐습니까?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다음 거 합시다. 지금 한 거는 사실 간단한 것만 한 거예요. 이따가 개념 끝나고 프린트 유형 풀면서 내가 좀 더 설명을 해줄게. 자, 보자. 야, 우리 직선의 방정식 할 때 요걸로 시작하는 개념 한번 하지 않았냐? 두 원 말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공식 기억하죠? 기억하죠? 자,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자, 근데 여기 두 개가 나와 공식. 자, 짜증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쉬워요. 설명하기 전에 요거는 한번 얘기해보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난데 그러면 두 원이 자 이따 다시 한번 그려줄 거야. 이렇게 교점이 두 개가 생겼단 말이야. 그럼 질문 한번 해보자. 이 두 원의 교점 요 녀석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원이 몇 개가 있을까?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가 있을까? 어려운 거 아니겠죠? 요 두 점을 지나는 원이죠. 그럼 단순하게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가 있을까? 야, 직선은 하나지. 몇 개 있을까? 원은 몇 개 있을까? 되게 많지. 알겠어요? 원이 휘어져 있는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지나는 원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나는 원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나는 원이 있을 수도 있고 되게 많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니냐? 자, 그래서 일단 뉘앙스만 느끼자고. 이 녀석은 되게 많고 얘는 하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직선을 뜻하는 식은 only one밖에 없어요. 얘는 되게 많아. 자, 그러면 내가 아까 직선의 방정식 때 공부한 걸 왜 떠들었냐면 두 점을 지나는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되게 많다 했잖아.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외운 거에 따르면 문자 뭐가 있었어? K 문자가 있었지. 자, 복습이다. 그 K 문자에다가 뭔가를 대입하느냐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 직선 중에 하나를 표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유일하게 표현 못하는 식이 뭐가 있었어요? K 문자 곱해져 있는 직선을 표현하지 못한다 했었다. 기억해야 돼 여러분. 알겠지? 야, 내가 항상 니네한테 물어보는 건 개념이지 문제풀이 과정이 아니야. 알겠어? 자, 그거랑 좀 비교를 해보자. 그러면 그때 직선의 방정식이 왜 그렇게 만들어지는지를 내가 1차 시도, 2차 시도, 3차 시도 설명했던 거 기억나냐? 근데 무슨 시도를 했어요? 맨 마지막 결론이 뭐였어요? 얼마 안 됐잖아. 맨 마지막 결론은 수학자들이 무슨 결론을 지었어? 두 원을 지나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너무 많은 거를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기 위한 1차, 2차, 3차 시도를 소개시켜드렸잖아. 1차하고 2차 시도는 직선의 형태가 안 만들어져서 실패했고 세 번째 형태는 직선의 형태가 만들어졌지. 무슨 개념을 써서? 항등식의 개념을 썼지. 항등식의 개념. K에 관한 항등식의 개념을 썼지. 그럼 얘도 똑같아. 뭐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의 방정식을 식 하나로 표현하고 싶은데 시도 과정 자체가 직선의 방정식하고 똑같아. 똑같은 과정을 쓰기 좀 그러니까 얘는 그냥 결론만 내리자. 알겠죠? 같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알겠죠? 똑같이 항등식의 개념을 썼다는 것만 기억하자. 자, 그러면 좀 정리하고 합시다. 자,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공식이 이거였어요. 첫 번째 직선 수로, 그 다음에 K 문자 곱한 다음에 두 번째 직선 수로,
그랬을 때 얘가 무슨 개념이 녹아있어? K에 관한 항등식. 이 개념이 녹아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꼭 기억해야 된다. 자, 그럼 이것의 똑같은 논리 과정에 의해서 원의 방정식을 버전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모양이 똑같아서 내가 지금 이걸 써주고 있는 거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첫 번째 직선, 두 번째 직선이라면 그럼 원의 방정식 버전이니까 원이 두 개가 그려져 있을 거야. 두 원이라고 했으니 두 원의 식이 있을 거야. 근데 첫 번째 원을 써. 첫 번째 원을 쓰고 근데 표준형보다는 보통 일반형으로 많이 씁니다. 자, 근데 이것도 똑같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형태는 일반형이라고 불렀잖아. 맞지? 근데 원도 일반형이 뭔지 우리 알잖아. 그래서 공식의 구조상 표준형을 쓰지 않는단 말이야. 자, 알겠습니까?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자, 첫 번째 원. 그 다음에 k 문자 쓰고 두 번째 원을 써요. 자, 구분을 짓기 위한 프라임 비용을 쓸게. 그리고 는 0 쓰면은 k에 관한 항등식의 개념이 녹아있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공식이. 구조가 똑같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k보다 곱해져 있는 녀석은 표현을 못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은 내가 아까 말한 대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식도 하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렸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야, 잘 들어라. 직접 얘기해보자. 이거 전체가 원의 역할을 하냐 근데? 공식이라고 했으니까 원인 거 맞겠지. 알겠어요? 내가 일반형 형태의 어떤 2차식이 있는데 걔가 원의 방정식의 가치를 가지려면 신경 써야 되는 게 있었잖아. 뭐 있었냐? x제곱하고 y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라 똑같아야 된다 했다? 정리해보시면 kx제곱 플러스 1이고 y제곱의 개수도 ky제곱 플러스 자 1이니까 똑같이 개수가 똑같이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x 곱하기 y항이 있으면 안 된다고 했지. 기억납니까? 근데 이거 전개해봤자 x 곱하기 y항은 안 생기잖아.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거 전체가 원의 역할을 해요. 원의 역할을 해. 알겠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또 왜 했냐면 직선의 방정식 세우고 싶다며.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려면 이 녀석은 원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원이 되면 안 되잖아. 원이 안 되려면 이 식을 적당히 조정을 할 건데 K에다가 아무거나 막 대입해도 된다. 근데 잘 봐라. 원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가 유일하게 언제냐면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X제곱 Y제곱 다 날라가지. X제곱 Y제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원이 아니죠. 그럼 대입해봐.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한 대로 자 마이너스 5 처리해서 남는 게 암산하자. ax 마이너스 a 프라임 x가 되죠. 그러면 a 마이너스 a 프라임 x가 되고 자 얘도 y 앞에 개수도 b 마이너스 b 프라임 y가 되고 상수항도 c에서 c 프라임을 뺀 거 이렇게 정리가 되지. 됐어요? 2차 항 없죠? 그리고 x에 관한 항, y에 관한 항에 대한 모양이 있으니까 얘는 전형적인 뭐야? 직선의 방정식이야. 자, 그럼 결론 내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의 방정식이라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면 근데 k에다 뭐 대입하면 된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직선의 형태가 된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이 식에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안 되는 거야. 왜 그런지를 지금 설명할 거예요. 알겠어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원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 공식에는 마지막에 반드시 뭐가 써있냐면 k는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돼라고 써있다. 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직선이 되고 그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두 개라고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뭐만 조심하면 돼? K가 K가. 알겠죠? 그냥 하나야 하나. 그리고 그 출발이 누구랑 똑같아요? 직선의 방정식에서 공부했던 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됐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개다 보니까 마이너스 1을 제외한 K에다가 아무거나 막 대입하면 아까 내가 막 그림 그려준 대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되게 많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무수히 많은 원을 하나로 표현하는 게 노란색 식이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연습을 좀 해볼까요? 자, 요거하고 이 녀석의 두 원의 교점을 두 교점이 생겼대.
쉬운 겁니다. 자, 이 직선이 뭐를 지났냐면 a, 1을 지났다. a 찾아보세요. 자, 그럼 언급한 게 뭐야? 원이 아니라 직선이다. 그럼 무슨 공기 써야 돼요? 요거 써야 돼. 알겠어요? 자, 그러면 하자. 그 똑같다. 그리고 직선할 때랑 앞에 써 있는 식이 무조건 첫 번째 원이라는 보장은 없는 거야. 뒤에 거 먼저 써도 상관없는 거다. 직선할 때 이거 얘기했죠? 자, 근데 나는 그냥 첫 번째 거 그냥 쓸게. 자, 그럼 뭐 조심해야 되냐? 이것만 쓰면 돼요, 안 돼요? 분명히 내가 일반형을 써야 되는데. 이거는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는 3짜리인 원을 표현한 표준형이야. 따라서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정리하고 써야 돼요. 이런 사소한 실수는 좀 아니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K에다가 뭐 대입한다 해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고 했다. 자, 그럼 뒤에 거 쓰면 되겠다. 자, 이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나온다. 됐어요? 그럼 얘가 누구를 지나는 거야? a, 1을 지나니까 대입하면 되겠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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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답하고 가요. 무슨 오답이지? 그 너 노트 없다며? 네. 어떻게 하려고? 집에서 해야지 뭐. 네. 고치는 건 다 했어? 네. 그럼 가. 자, 그러면 지나니까 대입하면은 a 그냥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계산하면 5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자, 두 원이 두 원의 두 교점과 2,0을 지난대. 이번엔 원을 물어봤어. 직선이 아니야. 야, 근데 이거 직선의 방정식에서 똑같은 걸 많이 풀었어요. 앞에 거 직선의 방정식 써있고 뒤에도 써있고 이 녀석이 교점을 지나고 2,0을 지난다. 뭐 어떤 점을 지난다. 또는 기울기가 얼마나. 이런 형태가 전형적인 문제였다. 시험 봤잖아 우리. 알겠어? 자, 똑같은 거다 말이야. 어려운 거 다 하나도 없다 이거. 자, 그러면 공식 보면서 다음에 원의 방정식이니까 K를 써야겠죠? 자, 여기에다가 자, 일단 기술작업을 다 끝내고 자, 이 녀석이 그러면 무수히 많은 원들이잖아. 근데 2,0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자, 2,0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알겠어요? 자, 그 계산이 좀 껄끄러워. 2하고 0 집어넣는 거니까 뭐 그냥 계산을 해드릴게요. 하면은 자, 계산을 하면은 K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3이다. 자, 근데 원의 방정식을 세우라고 했으니 최종 목표는 어떻게 해야 돼요? K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다시 전체식을 또 정리해야 돼요. 알겠죠? 그냥 단순 계산이다. 자, 그냥 써드립니다. 계산하면은 숫자가 약분이 돼. 정리를 해보면 자, 딱 풀어보니까 이제 좀 직선의 방정식들이랑 차이점이 있어요. 잘 봐라. 직선 써있고 직선 써있으면 니네 원래 내가 개념 설명할 때도 두 가지 풀이 알려준 거 기억나냐? 얘들아 이 문제는 중2도 풀 수 있어 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 모르는 거 선생님한테 다 물어봐가지고 채점 다 했어요. 고치는 거 다 했어요? 예. 하십시오. 숙제 잘해라. 직선의 방정식 할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문제는 중2도 풀 수 있어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기억해? 어떻게 됐어? 고등 버전에서 풀이 하나랑 두 번째 풀이는 이 직선이라고 생각하고 그 녀석은 앞에 직선과 두 번째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중2 시선의 풀이는 어떻게 했냐면 앞에 직선과 뒤에 직선의 교점을 연립방정식으로 풀었지.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문제에서 반드시 지나는 점 또는 기울기를 준다 했잖아. 그러면 지나는 점 두 개를 알든지 지나는 점 하나 플러스 기울기를 아는 거니까 직선을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중2 때 풀이였잖아. 그럼 비교해보자. 이 문제는 중2가 풀 수 있을까? 만약에 중2처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원의 교점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현재 상태에서 얘와 얘의 교점을 찾을 수 있나? 있어요? 직선은 식으로 접근하는 아이디어가 있었죠? 자, 아까 뭐라고 했어? 원과 직선의 관계에서는 직선을 원에 대입해서 2차 방정식으로 푸는 게 있다라고 한 게 저번 내용이었지. 맞아요. 근데 얘는 y는 하고 정리해서 대입을 할 수 있나? 를 봤더니 자, 이거 정리하면 y제곱은 1-x제곱이니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x제곱이야. 정리는 돼. 어디다가 대입해? y자리가 대입하면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여기 루트가 살잖아. 얘를 대입하니까 뭐 루트가 날아가죠. 계산을 해보면 알지만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계산 과정 상점 어때? 너무 비효율적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대 제목에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그래프로만 풀자 라는 얘기를 아까 떠든 거야. 알겠어요? 얘는 현실적으로 중2는 못 풀어. 아시겠니? 게다가 루트가 튀어나와서 어떻게 중2가 풀어. 그쵸? 그러니까 못 푸는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랑 좀 차이가 있다. 원의 방정식은 풀이가 이거밖에 없는 거야. 결과적으로.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야, 조금 어려운 거야, 그죠? 저번 개념 마지막 문제 기억하냐? 뭐였어요? 이거 기억해요? 기억하지? 저번에 좀 시간이 촉박해서 내가 빨리 얘기하긴 했는데 숫자도 기억하냐? 반반 기억하냐? 여기가 이었잖아. 그거 나도 기억나네. 이거 2지. 어디가? 반지름이 루트 10이었냐? 자, 그래서 그때 거 잠깐 복습하자고. 자, 흥분하지 말고. 자, 어떻게 됐었냐면 현의 길이 구하는 문제였었다. 그치? 그랬을 때 일단 원의 성질 때 우리가 공부한 거에 따르면 원 중심에서 현의 수선 그리면 수직 대등분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요 길이 하나 계산해가지고 곱하기 2하면 현의 길이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때 피타를 쓰기로 했었는데 요 길이를 뭘로 찾았어? D2 공식으로 찾았다. 기억하니? 그래서 요 길이를 어떻게 찾았어요? 피타 돌려서 찾았죠. 식이 기억 안 나서 말로 한 거야. 알겠냐? 자, 근데 이게 원의 방정식 버전에 또 나와. 이 버전에 또 나온 거야. 잘 들어라. 이 그림이랑 비교해봐. 알았지? 자, 보세요. 어려운 게 아닌데 이 문제랑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애들이 어려워해. 근데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걸 얘네 지금 처음 배우잖아. 잘 느끼라고. 수학은 옛날에 배웠던 거에 살 하나 더 붙여서 응용하고 살 하나 더 붙여서 응용하고 그런 거야. 알겠냐? 근데 이걸 하나 붙이면 닮은 문제인데 비슷한 문제인데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 알겠어? 그러면 안 된다. 자, 잘 봐라. 뭐를 물어봤냐면 니네 책에도 있어요. 이거. 예제에 있어요. 자, 첫 번째 질문. 공통연이 뭘까요? 현은 알죠? 니네 저번에 이랬잖아 막. 그게 현이 아니라 두 원이다. 한 원위에 있는 두 점을 이으는 게 현이었죠. 공통현은 뭐야? 두 원이 같이 갖고 있는 거야. 공통으로. 자,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잘 봐라. 그림을 일단 그려볼게. 원이 두 개가 있어. 그럼 공통현이라는 얘기는 필연적으로 교점이 두 개가 생겨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현이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 녀석을 공통현이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왜 이 그림이랑 다르지 않다고 했냐면 여기에서 하나의 원을 지워버려. 그 다음에 이 현을 잡아들려. 그럼 이거랑 어때? 똑같지? 이거 현의 길이 계산하는 거였잖아. 기억해요? 그럼 풀이 과정이 뭐랑 똑같냐면 이거랑 똑같아. 똑같은 문제 얘들아. 다른 문제가 전혀 아니야. 똑같이 반지름 찾고 수선을 그려가지고 D1을 찾던 D2를 찾던 이 길이를 찾고 수직이 이등분한다는 거 아니까 곱하기 2에서 현의 길이 찾으면 끝나는 거란 말이야. 저거랑 똑같아. 알겠어요? 자, 그러면 해보자. 그러면 잘 들어봐봐. 우리가 이 문제에서 풀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D2 공식으로 찾았잖아. 그치? 문제 이 직선의 형태가 주어져 있었어요. 저번에 했을 때. 근데 일로 와봐. 직선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찾아야겠네. 뭐가 없어요? 공통현을
지나는 직선이 없어. 이 직선이 없다고, 이 직선이. 그래서 직선이 없으니까 찾아야 돼. 뭐 갖고 찾아요? 공통연을 지나는 직선이라면 자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을 거 아니겠냐? 그랬을 때 공통연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얘기는 요거죠. 그쵸?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뜻하는 거지. 따라서 저 2번 동그라미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 자, 그럼 식 이렇게 되겠죠?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1. 첫 번째 원. 그 다음에 k에다 뭐 대입한다? 마이너스 1. 자, 근데 여기 좀 문제가 됐지. 표준형이 아니 일반형이 아니라 표준형이잖아. 자,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풀어 해서도 써야 돼. 귀찮지만 어쩔 수 없어. 나 많이 보네. 왜? 가! 뭐? 아, 폰. 목숨인데 가져가야지. 정리한 네가 좀 줘. 들어가. 예. 숙제 해라. 안 하고 뒤 자기만 해봐 그냥. 대답도 안 하고. 자, 하자. 저렇게 숙제를 안 해올 수 있을까? 니네 양반이야. 니네 숙제는 그래도 해보잖아. 쟤는 3일이면 내내 안 내와. 자, 얼마야? 갑자기 내가 정지당했어. 자, 마이너스 20일까지 써야 돼서 자리 없어 대충 썼다. 미안하다. 이렇게 된 거지? 맞지? 자,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써서 쭉 정리하면 당연히 x제곱 y제곱이 날아가니까 직선의 형태가 돼요. 자, 그거를 써드릴게. 자, 쓰면은 4x 더하기 3y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만들어져. 자, 그래서 공통연을 지나는 방정식. 다시 말하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은 거야. 요거 찾은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원래 풀 때는 문제에 주어져 있는 경우도 안 주어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니네가 문제 풀 때 굳이 느끼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거야. 원이 두 개가 존재하고 공통연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나도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원을 두 개 그리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내가 아까 그린 게 자번 시간에 풀었던 마지막 문제랑 얘는 풀이 과정이 똑같다 했지. 그럼 뭐만 추가된 거야? 공통연이 안 주어져 있으니까 그것만 하나 더 찾은 것만 있는 거야. 그럼 그 녀석을 어쨌든 찾았잖아. 오케이? 그러면 얘는 사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 필요 없다고. 필요 없다고. 그럼 그림 그릴 때 니네 어떻게 풀면 돼? 두 번째. 이 모양을 그대로 그린다. 자, 근데 잘 들어라. 2원도 있고 2원도 있지. 원래 없던 게 아니라 필요 없어서 지운 거잖아. 그러면 문제 풀 때 너네들의 선택지는 두 가지인 거야. 이거 갖고 풀지, 이거 갖고 풀지는 니네 마음대로 정하세요. 알겠어요? 왜 그런지 알겠어? 여기에서 이렇게 보조선 거리에서 그리나 이쪽 원에서 보조선 거리에서 그리나 어차피 현은 똑같이 나와. 길이는 똑같이 나온단 말이야. 수선 내려가지고 피타 돌리는 거 똑같단 말이야. 수선 내려서 피타 돌리는 거 똑같다고. 알겠죠? 내가 딱 보고 편해 보이는 식이다 듣는 거야. 뭐가 편해 보여? 얘가 편하잖아.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이랑 이 녀석을 그림을 그려. 그럼 저 모양이 되겠죠. 자, 그럼 그림을 그려. 이렇게 되고 직선 대충 그려 이렇게. 내가 찾는 건 공통선의 길이 요만큼의 공통연이 되겠죠. 자, 알겠어요? 똑같은 방식이다. 여기서부터는. 자, 그러면 이 녀석의 반지름은 4니까 여기가 4가 될 것이고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수선을 내리면 수직 이동을 한다는 것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요 길이는 어떻게 찾기로 했어? D 투공식으로 찾기로 했지. 자, 그래서 얘와 누구? 원의 중심 0,0이죠. 검산하자. 분모 5죠? D2공식 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0이니까 5분의 10이지? 그럼 얼마야? 2 할 수 있지? 그렇지? 그러면 4의 제곱은 2의 제곱에서 빼면 되잖아. 알겠어요? 그럼 16 마이너스 하니까 루트 10이네. 됐니? 그럼 요만큼이 얼마인 거야? 루트 10이니까 2루트 3이야. 그럼 진짜 답은 얼마야? 곱하기 2를 해야 돼. 알겠지? 자, 그럼 비교만 하면 된다. 저번에 풀었던 마지막 문제는 이 과정이 없어. 왜? 문제에 주어져 있으니까. 제목이 뭐였어?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니까 직선이 주어져 있었다고. 근데 얘는 직선이 없어. 그래서 걔를 찾아야 되는 계산 과정이 하나 추가된 거에 불과하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같은 문제란 말이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떠들어도 앞에 건 맞고 뒤에 건 틀리더라고. 알겠냐? 똑같은 거다. 뭐만 추가된 거야? 얘만 추가된 거야. 공통연의 질환을 방정식 찾는 거. 직선. 자, 됐죠?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중3 때 원의 성질 때 원과 직선이라는 단원이 사실 제목상 첫 번째 중단원 이름이니까 그때 공부한 게 뭐였냐면 아까 우리 그림 그릴 때 문제 풀었던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 그림의 수직 이동을 하는 이런 내용도 있었죠. 그리고 또 뭐도 있었냐?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현의 길이는 어땠어? 같았지. 그 내용이야. 오케이? 거꾸로 이런 내용도 있었죠. 자, 뭐도 있었냐면 현의 길이가 같은 원에서 현의 길이가 같은 두 현은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똑같다. 이런 내용도 있었어. 기억나니? 몇 개만 얘기했지만 어쨌든 저 제목이 처음은 아니야. 자, 그러면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도형의 차이는 뭐라고 했냐면 고등학교 도형은 식으로 표현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 했잖아요. 식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단원 제목만 같이 접근하는 내용은 좀 다르다. 알겠냐? 자, 그래서 내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접선의 형태를 한번 식으로 세워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접선이 뭔지는 알죠? 원하고 접하는 그 녀석을 식으로 한번 세워볼래? 라는 게 이 단원의 전체 내용이에요. 자, 근데 책에 보통 세 가지 패턴이 좀 나와 있어서 그거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마찬가지 원리를 잘 이해하고 암기해야 돼. 잘 봐라. 첫 번째. 자, 뭐가 나와 있냐면 접선의 기울기를 알 때 문제 조건이 기울기를 줬다는 거야. 이때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세울까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시작을 항상 뭔지 모르겠으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봐. 자, 근데 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가장 심플한 원을 한번 그려볼게. 뭐냐면 원의 중심이 0,0인 원을 하나 그릴게. 너무 그렇다. 자, 그렸습니다. 근데 반지름은 모르니까 R이라고 한번 적어. 그러면 이 녀석의 식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 제곱이라고 쓰는 거 뭐 크게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잘 봐. 기울기가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제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양의 값인 어떤 녀석이 주어져 있다라고 쳐보자. 그러면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야 할 거 아니겠냐? 이런 식으로. 그때 기울기 값이 이 정도이면서 이 원하고 한 점에서 만나는 접선이 몇 개가 있을까요? 개수를 한번 생각해 볼래? 얘 접해야 돼. 기울기가 이 정도 크기를 가져야 돼. 접선이 총 몇 개가 있을까? 자, 간단한 거 얘들아. 어떻게 그려지겠어? 이 원에서 위쪽에서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양의 값을 가진 녀석이 하나 있을 것이고 한 점에서 만난다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똑같이 양의 값을 가진 녀석 이렇게 두 종류가 존재하겠지. 알겠어요? 그림이 항상 시작은 그림이야. 자,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를 알 때는 내가 알고 싶은 접선이 몇 개다? 두 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알겠죠? 문제 풀 때 이거 다 필요해. 왜 그런지도 이따 내가 예제 들으면서 다 얘기할 거야. 자, 그러면 접선이 두 개라면 식도 반드시 몇 개가 만들어져야 돼요? 두 개가 만들어져요. 알겠지? 자, 이거 괜히 써주는 거 아니야? 자, 알겠냐? 자, 해보자. 그럼 뭐 갖고 풀어야 될까? 야, 중학교 때, 중2 때부터 공부한 거 원하고 접하는 접선은 반지름하고 항상 각도가 몇 도였어요? 90도라는 걸 우리 알고 있죠? 자, 근데 그건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 기울기를 안다는 얘기는 자, 어쨌든 얘가 직선의 형태니까 y는 ax 플러스 b 이런 형태라고 했을 때 자, mx 플러스 n이라고 할까? 문제의 기울기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얘는 아는 거지. 그럼 직선 세우고 싶은 거잖아. 얘들아, 잘 들어. 그러면 현재 모르는 게 뭐죠? 얘만 모르지. y절편. 오케이? 그럼 미리 얘기하겠지만 접선이 두 개니까 식이 두 개라고 하셨다? 기울기는 안다?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n 값이 반드시 몇 개 생겨야 돼? 두 개 생겨야 돼. 그래. 자, 그래서 식이 두 개라는 뜻은 n 값도 두 개다. y절편. 그럼 답 냈을 때 두 개가 안 나타나면 네가 뭔가 계산 잘못한 거야. 자, 알겠죠? 자, 그러면 접근 첫 번째. 아이고, 그걸 안 읽어놨었네.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 그림 그린 거 잘 보시면 원하고 어쨌든 직선을 그렸죠. 우리 저번 시간에 개념부터 쓴 거에 따르면 원하고 직선은 접근 과정이 몇 개가 있었어? 식으로 할래, 그림으로 할래 두 가지였지. 얘도 똑같이 두 개야. 그거를 좀 설명드릴게. 이건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접근 과정의 첫 번째 아이디어는 식으로 접근하는 아이디어가 있어. 자, 그럼 그게 더 잘.
가야 돼. 알겠어요? 지금 말하고 내가 뭐라 했어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했을 때 기본 틀은 그림으로 할래 식으로 할래 두 가지가 있다 했다. 그게 그대로 따라온 거야. 알겠냐? 얘네가 공부하는 건 이건 논리과정 흐름이야. 알겠어요? 자, 그럼 분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두 원이란다. 원과 직선이 지금 접한 거지. 오케이? 그럼 분석할게. 접한다는 얘기는 식 얘기했을 때 내가 이런 얘기하지 않았냐?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반드시 방정식이 실근이라 하셨고 교점의 개수가 방정식이 실근의 개수랑 같다고 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접한다는 얘기는 교점이 하나니까 원과의 교점이 하나야. 그러면 그 녀석을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실근이 반드시 몇 개 생겨야 돼? 방정식. 반드시 한 개가 생겨야지. 접했으니까. 교점이 하나니까.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그럼 그거를 이용해서 한번 뭔가 식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 내가 알제로 이렇게 써놨어요. 저기에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저 파란색 직선을 알고 싶은데 걔를 그냥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써볼게요. 식으로 접근하겠다는 얘기는 계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를 계산할 수 있나요? 이거 저번에 한 거죠. 연립방정식으로 풀겠다. 됐냐? 그럼 y 자리에다가 뭐 집어넣어? mx 플러스 n을 집어넣으면 위에 있는 식이 뭐가 돼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죠. 저번에 한 거야. 이것도. 알겠어요? 자, 그럼 대입한 거를 좀 써줄게.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써줄게. 자, 이렇게 됩니다. 잘 들어라. 천천히 할게. 문자가 쓰여서 좀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내가 아까 분명히 m값은 문제에 주어져 있다 했지. 기울기를 알 때라고 했잖아. 여기는 m은 아는 거야. 뭐만 구하기로 했어 우리 지금? n값. n값만 찾으면 된다고. n만 모르고 다 아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위에 써놓은 거에 따르면 2차 방정식인데 그 녀석이 반드시 실근을 한 개만 가져야 된대. 그러면 실근의 개수를 따지는 건 판별식이었잖아. 그래서 이 녀석이 반드시 무슨 근을 가져야 돼? 중근을 가져야 되지. 자, 이해됐죠? 그럼 판별식을 쓰자. 근데 짝수 판별식 되지 않냐? 자, 그러면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 c 이렇게 되지. 그럼 그게 뭐가 돼야 돼? 빵이 돼야 돼. 흐름을 이해해야 돼, 얘들아. 중요하다. 자, 그럼 정리하는 거 좀 써드릴게요. 쓰면은 n값이 n제곱이 그냥 계산한 걸 써줄게요. n을 계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고 나와. 계산하면. 참고로 여기 n제곱 m제곱 있죠? 이거 m제곱 곱하기 n제곱 하면 마이너스 4라서 달라. 계산해보면 알아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일단 우리가 찾고 싶은 최종 목표에 도달했다. n의 정체를 찾았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n값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리고 원이 지금 식이 반지름이 r이라고 써놨잖아. 그럼 이것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아는 거야. 아는 거야. 내가 지금 모르는 건 n값만 모르는 거야. 그래서 n값을 찾아냈어 지금. 뭐를 이용해서요? 요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이거 중요하다. 이게 그냥 계속 나오잖아. 수학상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라니까. 함수에서만 봤을 때. 자, 그럼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식은 저 파란색은 mx 플러스 마이너스 4 n 자리에다가 이거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야 라고 정리할 수가 있어. 공식이에요.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알겠지? 외워야 된다. 자, 근데 잘 봐라. 얘기 좀 하자. 얘는 일단 외우긴 하되 내신에서만 중요하고 딱히 저 먼 미래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수능 볼 때 그때는 딱히 중요한 공식은 아니에요. 근데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일단 암기는 좀 하고 나중에 까먹어요. 알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접선이 두 개이기 때문에 n값이 반드시 몇 개 나와야 된다 했어? 2개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뿔바로 나왔으니까 2개 나온 거 맞지? 직선은 그래서 반드시 몇 개가 나왔어? 2개가 만들어졌지. 흐름을 이해해야 된다. 단순히 공식 암기하는 자와 2개라는 거를 이해하고 공부하는 자랑 다른 거야. 알겠냐? 무슨 말인지. 자, 그리고 이 공식에 단점이 있는데요. 뭔지 알겠니? 근데? 시작을 뭐부터 출발했어요? 이 원에서 출발했지. 야, 니네가 공부하는 원이 무조건 원의 중심이 0,0이야. 아닌 게 훨씬 많지 않겠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원의 중심이 0,0이 아니잖아. 그럼 이 공식은 무엇이야? 내 책에 원의 중심이 0,0이 아닐 때 공식도 써있어. 셈 정리인가라고 써있어. 근데 외우지 마.
알았지? 이것만 해. 알겠냐? 자, 그래서 그거는 그냥 지워. 몰라도 되는 거지. 자, 거꾸로 얘기하면 이 공식은 원의 중심이 0,0일 때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는 못 쓴다는 거예요. 야, 우리 질문을 다시 해볼게. 원의 중심이 0,0이 아닌 애가 나왔으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 철저하게 지금 계산한 과정으로만 풀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증명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식으로 풀 때는 이거보다 간단해. 왜? 문자가 없을 거 아니야.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모르는 건 M만 모른다니까. M, R 다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훨씬 간단해. 쫄 필요 없다고. 알겠죠? 무슨 말인지 계산하는 과정을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아이디어 플러스. 아시겠지? 무슨 말인지? 자, 그럼 다른 방식 뭐가 있을까? 그래프로 접근하는 거 있다면 그냥 그래프로 접근할 때 어떻게 했냐? 접할 때는 뭐랑 갖다 했어?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에서 D2 값하고 반지름하고 같습니다 갖고 푼다면서.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야, 그러면 내가 계산해 줄 건데 그럼 얘랑 똑같이 나와. 자,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D2 값을 계산해 볼게요. 누구랑 누구 사이의 거냐? y는 mx 플러스 n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지. 이해되니? 자, 그리고 얘는 표준형이니까 일반형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 정도는 알죠, 우리? 그치? D2 값은 일반형을 써야 된다. 자, 그럼 집어넣겠습니다. 루트 m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분의 xy에다가 빵빵 집어넣으면은 절대값 n만 넣죠. 그리고 그게 뭐랑 같아야 된다? 원의 반지름. 자, 원의 반지름 r이잖아. 그래서 r과 같아요. 이렇게 관계식을 만들 수 있어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절대값 n이 요거 넘기면 되지? 그럼 절대값 붙어 있으니까 계산 어떻게 해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r 루트 n제곱 플러스 1이라고 똑같이 저거랑 나오죠. 똑같이 나오죠. 계산해보니까 증명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얘가 훨씬 간단하지. 풀이 과정이. 나중에 할 때는 그래프가 점점 중요해. 그리고 저번에 원과 직선 위치 관계 했을 때에도 식으로 계산하는 거 내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놨냐?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라고 써놨었죠? 똑같아. 알겠죠? 근데 등한시하지는 알고는 있어요. 자,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을 때 나의 최종 결론은 외우시되 원의 중심이 0,0일 때만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너네들이 푸는 문제는 0,0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뭐를 이용해서 푼다? 공식에 의존해서 하는 풀이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 개념대로만 보세요. 개념대로만 보세요. 알겠죠? 니네가 계산해야 되는, 자, 적용해야 되는 개념은 요거랑 요 개념으로만 푸겠다 이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알겠죠? 자, 그래서 공식에 의존하지 말자. 반드시 어떻게 풀어요? 개념으로만 풀자. 자, 이게 선생님의 결론입니다. 자, 그럼 연습해보자. 자, 보면서 해보자. 우리 아직 안 해왔잖아. 자, x의 제곱, y의 제곱, 20. 이 녀석하고 접한데. 자,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데 그냥 기울기가 뭐예요? 라고 써있는 건 재미없어요. 뭐라도 좀 틀을 줘. 이 녀석과 수직이라고 줬어. 니네 좀 귀찮게 맞는 거지. 수직의 개념을 쓰라는 거야. 자, 알죠 이거? 수직의 녀석의 기울기 어떻게 찾아? 분자분모 뒤집고 보고 뒤집고.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2가 기울기구나 라는 걸 체크할 수 있겠죠? 자, 됐죠? 그러면 잘 봐라. 풀이 과정이 몇 개가 있을까? 지금 내가 몇 개 알려줬어? 잘 봐라. 공식으로 풀 수 있다며. 그치? 공식으로 풀 수 있다며. 첫 번째 풀이. 그럼 두 번째 풀이는 뭐야? 내가 공식에 의존하지 말고 개념으로 푸는 게 중요하다 했지. 그럼 개념으로 푸는 풀이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총 3가지 풀이 과정이 있어요. 그걸 다 할 거야. 처음 하는 거니까. 집에서 숙제할 때 오늘 내줄 거 아니야. 알았니? 내줄 때 이거 쓰지 마. 알았니? 쓰지 말고 2번, 3번만 좀 연습해. 알겠어요? 하지 마세요. 그냥 외우기만 하고 넘어가. 알겠냐? 이거 좋아하는 애들이 다 망해. 오래 가는 것이. 절대로 외우지 마. 언제 외워? 고딩 올라가서 외워. 까먹어도 되는 거야. 알았냐? 이거 책에 있으니까 써준 거야. 나 이거 되게 싫어. 절대로 안 풀어줘 나 이렇게.
알았니? 원의 중심이 0,0이니까 막 쓰고 싶잖아. 쓰지 마. 알았지? 내가 말한 거대로 이것만 하고 이것만 하고 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지만 처음 할 때 제대로 해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이 풀이로 한번 일단 그래프 먼저 한번 해보자. 이번에 첫 번째 그래프 풀이 한번 해보자. 자, 그래프의 개념을 쓰겠다는 얘기는 뭐랑 같아야 되는 거예요? D2랑 반지름하고 같아요를 풀겠다는 거지. 그러면 직선이 필요하잖아. 왜? D2는 점과 직선이니까.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직선을 식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럼 어떻게 쓸래?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n 이렇게 식을 세워야 되겠죠. 증명해봤더니 내가 아까 모르는 문자는 n만 모른다 했잖아. 자, n 찾으면 돼. 알겠지? 숫자로 하면 편하다 확실히. 계산이 복잡해봤자. 자, 그래서 D2를 바로 계산을 하시면은요. 자, 2x 플러스 y 마이너스 n은 0이다. 그러면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루트 5죠.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이 0,0이니까 빵빵 집어넣으면 절대값 n만 되지. 그럼 그게 뭐랑 같아야 돼요? 반지름 루트 20과 같아야 되죠. 자, 계산할 수 있지. 절대값 n은 루트 100이니까 10이야. 그럼 n은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0이야. 아까 말했던 대로 n은 몇 개 나와야 돼요? 2개 나와야 돼요. 2개 나왔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대입한 게 답이야. 됐어요? 식으로 하는 거 훨씬 짧아. 자, 두 번째. 공식 한번 써보자. 쓰면 안 된다고 했지만 진짜 되는지 검증은 해봐야 될 거예요. 자, 여기 써있어요. 보면서 해. 자, 그럼 m 값이 얼마였어? 마이너스 2였다. y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앞에 뭐가 써있니? r 써있지. 반지름이 얼마야? 루트 20이니까 여기다가 루트 20을 탁 쓰고 m제곱 플러스 1이죠? m값이 마이너스 2에서 기울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플러스 1 하면은 이게 100이잖아. 루트 100 그럼 이거랑 똑같이 나왔지.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12라고 공식 쓰면 그냥 한 줄 풀이가 돼. 우와 편하다 하면 안 된다. 절대로 안 좋은 거다. 자, 세 번째 식으로 접근해보자. 자, 그럼 식으로 하는 건 어떻게 했어요? 연립방 정식을 풀겠다는 거였다. 그래서 y 문자에다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대입하자. 그럼 x의 제곱. 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n의 제곱은 20. 요거를 풀겠다. 2차 방정식이지. n만 찾으면 돼. 자, 그러면 5x의 제곱 마이너스 4nx 더하기 n제곱 마이너스 20은 0 이렇게 되죠. 자,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반드시 뭐를 가져야 돼요? 접하면 교점이 한 개니까 중분을 가져야 된다. 여기 써놨죠? 여기. 자, 그래서 이 녀석의 판별식을 쓰자. 절반의 제곱 하면은 마이너스 2n이니까 제곱하면은 4n 제곱이지. 마이너스 ac 하면은 마이너스 5를 곱하니까 이렇게 되죠. 그게 중분 가지니까 빵이 된다. 자, 그럼 얼마예요? n제곱이 100 되는 거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n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나오죠. 자, 할 수 있겠니? 다 해봐야 돼. 공식 빼고 2개 꼭 해라. 알겠죠? 귀찮아도 해야 된다. 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귀찮다고 한 가지 풀이 2번만 풀고 끝나는 건 최악이야. 그러니까 알겠지? 외우기만 하고 넘어가. 자, 하나만 더 풀고 좀 쉬었다 하자. 자, 보시오. 그냥 같은 문제인데 원의 중심이 0,0 아닌 것만 그냥 좀 바꾼 거야. 이 녀석과 접하고 그냥 기울기를 줬어요. 인 접선을 찾아보아라. 보통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저기다 끝까지 안 썼네. 접선의 방정식 찾아봐 라고 써있어. 자, 그럼 해보자. 얘는 풀이가 몇 개겠어 그러면? 공식은 못 쓰겠죠? 그럼 두 가지만 있는 거야. 자, 두 가지 다 해보라고. 알겠어요? 그래프로 하자. 자, 그럼 D2가 반지는 것 같다고 했으니까 자, 원의 중심이 뭐예요? 마이너스 1,2죠? 그리고 반지름이 루트 2죠? 자, 그럼 D2를 계산하면 아이고 기울기를 썼으니까 자, 이거 안 썼거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C가 어떻게 써야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N 이렇게 써야겠죠? 계산하자. 분모가 뭐냐? 2지? 루트 2지?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1하고 2를 집어넣으니까 계산을 하면은 N 마이너스 1이 되네. 자 이렇게 되죠. 그게 누구랑 같아야 돼요? 반지름인 2랑 같아야 되지. 자 됐죠? 그럼 계산하면 절대값 N 마이너스 1이 2냐? 자 N 값은 자 뿔마 2니까 3 또는 마이너스 1. 자 맞죠? 그럼 시간 어떻게 쓰면 돼? 두 개 집어넣으면 된다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또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자 답이 두 개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자 계속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뭐가 있냐면 아까 했었던 건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 접근하는 방식을 얘기했고요. 이번엔 원위의 점인데 정확하게 무슨 점이냐면 접점의 좌표를 할 때 자 그럼 시작은 아까랑 똑같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어떤 형태가 될까? 시작은 아까 0,0인 원 하나 그리지 않느냐? 네, 똑같이 0,0인 원을 하나 그릴게. 자 그럼 얘도 식이 뭐가 되겠어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y제곱 물론 반지름은 아래. 자 됐니? 그러면 접점을 알 때라고 했잖아. 그러면 원위의 점 중에 어딘지 모르겠으나 접점이 예를 들어서 여기쯤이 접점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얘랑 한 점에서 만나면서 접선의 역할을 하는 애는 아까는 두 개였죠. 기울기를 할 때는. 그럼 이번엔 몇 개가 생겨?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은 이렇게 생긴 녀석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겠죠? 이렇게 그럴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까랑 9번째였을 때 얘는 개수가 몇 개야? 한 개야. 자 그럼 접선이 한 개니까 당연히 식도 몇 개야? 한 개가 만들어져요. 아까랑 좀 차이점이 있지? 자, 그거는 구분을 짓자. 자, 그러면은 아이디어가 뭐냐면 책에 나와 있는 뭔 소리가 나는데? 야, 씨. 게임 안 꺼. 아 게임 게임 소리구만. 아니에요. 진짜 왜 뭔가 트럼펫 소리가 나는데 지금. 갑자기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지? 뭔가 푸시가 왔구만. 응? 아니 접속 보상을 빨리 받으세요. 전투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갑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아까 내가 말하다 끊은 건데 자, 이거야. 자, 뭐냐면요. 원에서 접점에 반지름 고선을 그리면 이 접선하고 수직이라는 걸 우리가 알지? 그치? 자, 그래서 일단 기본의 아이디어는 반지름하고 접선이 자, 수직이라는 성질을 이용합니다. 야, 그럼 수직하면 반가운 게 뭔지 알아? 우리 수직이면 기울기 찾는 게 좀 편하잖아. 그쵸? 그럼 잘 들어봐라. 문제에 뭐가 주어져 있어? 접점. 그럼 여기 있는 파란색 점의 좌표 아는 거죠? 이해됐냐?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의 좌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0,M이죠? 원의 중심도 알죠? 일단 계산하기 전에 말로 먼저 얘기하면은 파란색하고 빨간색하고 수직이니까 이 빨간색 반지름을 가지고 있는 직선의 기울기를 계산할 수 있냐 없냐? 있지. 두 점의 좌표를 하니까 기울기 찾잖아. 그럼 파란색의 기울기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쪽 기울기를 찾았으니까 수직의 관계에 그 성질을 찾으면 되지. 자 알겠니? 자 그럼 써있는 거 좀 하고 얘기하자. 주어져 있는 게 접점의 좌표를 줬으니까 x 1번, y 1번이라고 이렇게 아는 거야. 아는 거. 자 그러면 뭐부터 얘기할까? 봤을 때 자 이번에 단계를 써볼게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이해하고 공부하자. 파란색 접선이 누구를 지나가냐면 접점을 지나가는 거지. 뭐라고요? 접선이 누구를 지나가? 접점을 지나가. 다시 말하면 x 1번, y 1번을 지나가. 야, 그럼 직선의 방정식 때 우리 생각 한번 해보자. 지나는 점 알면 식 어떻게 세우냐? 직선의 방정식 세우는 과정이 총 4가지가 있었죠. 자, 그때 내가 얘기했던 게 반드시 4개의 직선의 방정식 세우는 공식의 공통점은 지나는 점이 하나 무조건 있어야 된다 했고 플러스 뭐가 필요해? 또 다른 점 또는 기울기가 주어져 있어야 된다. 오케이? 그럼 점 하나 주어져 있으니까 식 세우는 게 일단 가능해.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잘 봐라. 어떻게 하냐면
y는 이게 아니라 지나는 점이 이거니까 y-y1은 기울기 곱하기 x-x1 이렇게 세워도 되지. 그러면 잘 보세요. y1하고 x1 아는 거라고 내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뭐 모르죠? 기울기 모르죠? 아까랑 달라. 아까는 기울기가 주어져 있었잖아. 근데 지금 모르는 게 뭐야? 기울기를 몰라. 이거 몰라. 이거 찾아야 되는 거야. 이거 찾으면 답 나오겠지.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적인 직선의 방정식 대략적인 형태만 세운 거잖아. 알겠습니까? 누구의? 이 녀석의 시계 형태를 세운 거잖아.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하나 더 붙이면 뭐를 계산할 수 있냐? 아까는 식이 두 개 해야 되니까 y절편 n문자가 두 개가 나타나야 됐죠? 그럼 이번에 기울기 n문자 찾아야 되는데 접선이 몇 개야? 한 개. 식이 몇 개야? 한 개. 그럼 구해야 되는 n값도 몇 개? 한 개가 n값 한 개가 구해져야 돼. 자, 아까랑 좀 구분 지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아까 말한 거 이거예요. 반지름하고 누가 수직이래? 접선이 수직이래. 자, 반지름과 접선이 수직이야. 너 몇 수인지 알겠냐? n값만 찾으면 된다면서. 그렇지. 그럼 내가 아까 말한 대로 빨간색 직선은 뭘 반지름이긴 하지만 기울기 계산할 수 있거든. 자, 알겠어요? 그럼 이 그림에서 기울기 한번 찾아볼 거야, 얘들아. 누구랑 누구 사이의 기울기냐? 0,0과 x1, y1 사이의 기울기니까, 자, 기울기를 찾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x1분의 y1이죠. 자, 맞니? 그러면 이 녀석과 수직이니까 기울기는 뭐가 돼? 결과만 쓰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y1분의 x1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자, 이거 좀 지울게요.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 찾은 게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인 거 알겠니? 그러니까 이게 곧 m값이지?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하면 된다. 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씁시다. y 마이너스 y1은 기울기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y1분의 x1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x1 자,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요. 정리만 하면 답인데 정리한 걸 좀 써드릴게요. 정리하면 자 이렇게 나와. x1 곱하기 x y1 곱하기 y는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이렇게 정리. 자, 양변에다가 뭐 곱한 거냐면 양변에다가 y1을 곱한 거예요. 분수 생기기 싫으니까. 자, 근데 이게 공식이 아니라 잘 들어봐봐라. x1하고 y1은 원래 출처가 누구야? 이거지? 직선 위의 점이라고 내가 아까 시작해서 식을 세웠는데요. 거꾸로 얘기하면 원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x1, y1은 원 위의 점이죠. 이해됐냐? 자, 똑바로 생각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니라 플러스 x1, y1이 누구 위의 점이야?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 제곱 위의 점이라는 성질까지 같이 접목할 수가 있어. 그럼 대입해도 되잖아. 그러면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r제곱이지. 근데 잘 봐라.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통째로 뭐 집어넣어도 돼? r제곱이라고 넣어도 되지. 같으니까.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최종 결론이 이제 이겁니다. x1 곱하기 x, y1 곱하기 y는 r제곱. 요게 원위의 점 할 때 공식이에요. 아까 거 내신형이라고 그랬죠? 얘도 내신형이고요. 자, 그리고 m값 한 개라고 했지? 계산해보니까 m값 몇 개 나왔어요? 한 개 나왔죠? 그러니까 문제 없어. 문제 없어. 그리고 식도 당연히 몇 개가 나왔어? 하나밖에 안 나왔다. 자, 그럼 계산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x랑 y는 식에서의 문자고 x1하고 y1은 누구냐? 접점의 좌표죠? 그럼 x 앞에다가 접점의 x좌표, y 앞에다가 접점의 y좌표 곱하면 돼. 그리고 여기다가 뭐 쓰면 돼? 원에서 반지름의 제곱을 써주면 그냥 답이래. 그럼 독특한 형태인데 공식이야. 자, 근데 얘도 내신형이야. 그럼 무슨 얘기하고 싶었냐? 암기할 필요 굳이 없어요. 뭐가 중요해? 원리가 중요해. 그래서 단계 써준 거다. 알겠습니까? 이 과정 자체가 문제 풀 때 계산 과정이에요. 자, 그럼 단점이 뭔지 알겠냐? 얘도 시작이 뭐야?
0,0이 원점일 때 기준으로 가는 거잖아. 0,0 아니면 이거 써요? 못 써요? 못 쓰지. 얘도 거기서 단점이 훨씬 많아. 그러니까 안 쓰는 게 낫다. 외우지 마. 굳이. 알겠죠? 자, 그래서 단점은 원의 중심이 0,0일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자, 됐죠? 막 같이 있는 시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책에는 안 나오거든? 근데 방법이 원래 하나 또 있어, 얘들아. 일단 문제 풀 때 내가 얘기해 줄 거야. 잘 봐라. 무슨 방법이 있겠냐? 야, 지금 위치관계 상 이게 뭐야? 접할 때지. 접할 때는 저번에 위치관계에서 내가 뭐 얘기했어? D2 값이 반지름하고 같다면서. 그럼 얘도 그 방식 써도 돼. 근데 아까도 한번 떠들었었죠. 첫 번째 기울기 할 때 내가 그 방식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지? 근데 얘도 써도 돼. 얘도 써도 돼. 그래서 써드리게 할게요. 왜? 접하고 있으니까 써도 돼. 자, 근데 책에 왜 언급이 안 돼 있냐면 앞에서 했던 방식보다 자, 이거 뭐라고 쓸까? 2번 방식으로 하자. 계산이 약간 복잡해. 근데 이따가 해보겠지만 복잡해봤자 거기서 거기거든요. 알고는 계세요. 알겠지? 이거 선생님 추천이야. 알고 있어. 그래서 얘도 풀이 방식이 몇 개냐면 공식에 의존하는 풀이 첫 번째, 2번 풀이, 3번 풀이에서 총 3개야. 아까랑 똑같아. 알겠어요? 원의 중심이 0,0일 때 쓸 수 있는 풀이 3개야. 자, 그거 연습합시다. 자, 보면서 합시다. 처음이니까. 자, 한 두세 개만 풀어보자. 자, 이것만 지우고 좀 풀자. 원의 중심이 0,0이야. 그리고 접점을 줬어. 여기에서 접선의 방향이 찾아봐. 자, 줄여서 쓸게요. 자, 그럼 분석하자. 원의 중심이 0,0이니까 일단 이 공식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원의 중심이 0,0이 아니어도 요 방식의 풀이가 다 가능하니까 이 문제는 풀이 과정이 3개야. 다 해보자. 첫 번째. 자, 뭐부터 해볼 거냐면 요거부터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핵심이 뭐였냐? 반지름과 접선의 수직인 걸 쓴 거잖아. 자, 그래서 그냥 줄여서 반지름과 접선이 수직인 성질을 한번 써놓으자. 이 풀이하겠다. 이 풀이. 공식에 의존하지 않고. 자, 그럼 단계 한번 해볼게. 첫 번째 뭐 있냐? 접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식을 세우자. 자, 요거 이용해서 식 세워보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y 마이너스 y1은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x1 이렇게 되는 거지. 보면서 해. 두 번째 뭐였어요? 반지름이 접선과 수직이라는 성질을 이용했다. 그러면 반지름은 0,0에서부터 자 0,0에서부터 접점의 좌표인 마이너스 3,4까지의 기울기와 수직이라는 걸 이용하겠다라는 거죠. 그게 뭔데? 위에 있는 m 값이거든요. 자, 됐나요? 그럼 기울기가 얼마야? 3분의 마이너스 4지? 맞니? 그럼 그 녀석과 수직이니까 m 값이 얼마야? 4분의 3이라고 나오죠. 자,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한다? 여기 m 값을 위에다가 대입하겠다는 거죠. 자, 대입 y-3은 자 4분의 3 괄호 열고 x 플러스 4 그리고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한 게 자, 분모에다가 4를 자, 양변에다가 4를 곱해서 정리하면은요 3x 마이너스 4 y 더하기 25는 0 이렇게 나와요. 물론 y는 하고 정리해도 돼. 알겠지? 근데 나는 일반형으로 쓴 거다. 자, 그래서 이 방식으로 풀었다. 두 번째 공식을 써보자. 자,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아까 어떻게 한다 했어요? x, y 앞에다가 접점의 좌표를 집어넣어라. 자, 그러면 x, y 딱 쓴 다음에 뭐 써? x 좌표를 앞에다가 x 앞에 쓰고 y 좌표를 y 앞에다가 쓰고 그 다음에 는 뭐였어요? r제곱이었지? 그럼 반지름의 제곱이 어디 있냐?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25 쓰면은 우변으로 넘기면 위에 거랑 식 똑같잖아.
와 편하다 그러면 안 돼. 절대로 좋아하면 안 된다. 알겠니? 자 그다음 세 번째 풀.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연습해보자. 이거 느껴야 돼. 왜 그러냐면 문제 풀 때 내가 지금 지워버린 방식보다 이게 좀 귀찮다 했잖아. 근데 이거 계산하는 과정 니네 앞으로 문제 풀 때 많이 해. 그래서 하는 게 좋아. 알았어? 장기적인 미래에서 봤을 땐 해봐야 돼. 자, 세 번째 풀이는 접하고 있기 때문에 D2 값하고 반지름이 같다라는 거를 쓰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 D2는 표준형 안 되잖아. 일반형 써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사분 작업을 했어. 앞에 있는 이게 뭐예요? 접선을 계산하고 싶었을 때 기초 틀이었죠, 틀. 그럼 내가 계산하고 싶은 D2는 누구랑 누구 사이의 거리야? 접선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지.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과 0,04의 거리 D2를 찾자. 알겠어요? 그럼 저거 표준형이니까 일반형으로 바꿔야 되잖아. 좀 바꾸자. 그럼 어떻게 되냐? mx 마이너스 y 플러스 3m 플러스 4지. 요거 여기서 풀면 되는 거죠? 그럼 계산하면은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xy에다가 빵빵 집어넣으면 되니까 3m 더하기 4 절대값 이렇게 되겠다. 그게 뭐랑 같아야 돼? 반지름인 5랑 같아야 되는 거죠. 자, 알겠어요? 재영아 잘 봐라. 그러면 계산해야 되잖아. 그럼 넘기면 이렇게 되는데 야, 아까부터 계속 떠들었다. 계산하는 건 뭐만 알아야 되는? 뭐만 알면 되는 거야? m 맞지? 그럼 여기서 m 값이 몇 개 나와야 돼? 한 개지. 첫 번째 거 얘기 다 했어. 정신 안 차리지. 아까는 n 값이었고 n 값 n. 내가 발음이 안 좋냐? 아까는 접선이 2개였어. 그러니까 2개가 필요하고 얘는 접선이 몇 개였어요? 하나. 정신 차려. 그러니까 n 값이 몇 개 존재해야 돼? 한 개. 야, 그럼 잠깐만 얘기해 보자. 이거 일단 계산하려면 어떻게 될까? 루트 있으니까 양변 제곱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방금 2초 전에 뭐라 했어? m값 몇 개 나와야 돼? 한 개. 그럼 얘는 2차 방정식이네? 양변 제곱하면? 그럼 무슨 근 가져야 돼? 그렇지. 계산할 때 그런 거 생각하면서 하라. 그럼 중근 가지려면 무슨 식이 돼야 돼?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지. 되는지 확인해보자. 자, 양변 제곱합니다. 양변 제곱. 양변 제곱. 생각하고 공부해야 돼, 얘들아. 이거죠? 자, 넘겨서 정리할게요. 16 m제곱 자 마이너스 24m 플러스 9는 0 이렇게 되지. 완전 제곱식 맞니? 맞지? 어떻게 돼요? 4m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이지. 맞지? 중근 가자. 가져야 돼. 안 가지면 계산 잘못한 거야. 알겠죠? m값 몇 개 생겨야 된다고? 한 개. 자꾸 왜 두 개래? 한 개라고. m 얼마예요? 4분의 3 똑같이 나오지. 그러니까 원래 식에다가 대입하면 답이 나올 거야. 알겠죠? 자, 그럼 비교. 이거보단 이게 계산이 좀 껄끄럽죠. 근데 뭐 차이가 나봤자 얼마나 차이가 나냐. 알겠어요? 얘도 알고 있어야 돼. 결론은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만 해. 알겠죠? 책에 이게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돼 있어. 근데 이거 중요해. 왜냐면 문제 풀다가 나중에 이 방식의 계산을 압도적으로 많이 해. 나중에 가면. 그래서 필요해. 알겠죠? 자, 이해됐죠? 자, 다음 하나 더 연습하자. 자, 원 위의 점 1,1 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책에 보통 원 위의 점인지 아닌지 안 써있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면 원 위의 점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어떻게 할래? 대입해보면 되지 않겠니? 대입해서 등호가 성립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위의 점이지. 근데 대입해보면은 뭐 2의 점 맞죠?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플러스 2의 제곱 되는 거야. 자, 안 써있는 경우가 또 많아요. 알겠지? 그런 거는 좀 확인하십시오. 자, 그랬을 때 접선의 방정식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까는 3개의 방식이었지만 얘는 공식이 적용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원리대로만 풀자. 개념대로만. 자, 순서대로 할까요? 반지름하고 접선이 수직인 거 씁시다. 연습해야 돼, 여러분. 그럼 첫 번째 1,1이라고 했으니까 사전 작업을 해야죠. y-y는 기울기 곱하기 x-x 됐지? 두 번째
누구랑 누구랑 수직이야? 반지름하고 접선하고 수직이야. 그러면 반지름은 자 어떻게 된 거냐면 원의 중심의 좌표가 3, 마이너스 1하고 접점의 좌표인 1,1하고의 기울기와 수직인 거죠? 맞아요? 그럼 이거 기울기 계산하면 얼마야? 얘와 수직인 거죠? 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이 녀석과 수직이니까 기울기 값이 얼마예요? 그냥 1이다. 됐니? 그럼 세 번째 어떻게 한다? n값 계산한 거 위에다가 대입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날아가니까 답은 그냥 y는 x. 자, 식 몇 개 나왔어? 하나. 그럼 적절하게 나온 거야. 됐니? 자, 두 번째. 공식은 안 되니까 접선의 성질을 씁시다. D2 값이 반지름과 같다라는 걸 마찬가지로 써볼게요. 자, 우리 이미 경험을 했어요. 중근 가져야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D2를 계산하면, 아이고, 자, 이것도 일반형으로 바꾸자. 자, 어떻게 되냐?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플러스 1은 0이죠? 자, D2를 계산하기 위한 약간 식의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m제곱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제곱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의 좌표가 3, 마이너스 1이었잖아. 오케이? 3,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죠. 3 대입하면 2m 되고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2가 되죠. 자 그게 뭐랑 같아야 돼요? 반지름인 루트 8이지 반지름? 그럼 2 루트 2랑 같아야 돼. 자 됐니? 여기다 쓰자. 자 그러면 루트 넘긴 다음에 양변 제곱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계산하면은 식을 써줄게 그냥 내가 이거는 계산하면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와. 자 완전 제곱식 나왔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야. 왜? m값은 몇 개가 나와야 된다고요? 한 개. 그래서 m 얼마? 1이지 이거? 자 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답은 위에 거랑 똑같이 나옵니다. 자 됐죠? 세 번째 거. 자. 내가 지금 세 번째 풀이 요거 있지, 요 풀이 요게 책에 없다고 했죠. 지금 하는 것은 책의 풀이 과정이 두 가지가 소개되어 있거든. 근데 마찬가지로 선생님의 주관적인 의견에 의해서 지금 내가 써주는 방식이 책에 나와. 근데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책에 이상한 거 하나가 나와 있는데 왜 써놨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 다른 책에는 있지도 않아. 왜 써놨는지 도대체 모르겠어.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방금 한 게 원 위의 점일 때지. 그게 접점이라 했죠. 그럼 이번엔 원 밖의 점을 할 때. 자, 그럼 얘는 선생님 아까 1번 과정, 2번 과정은 공식이 내신형 공식이 있었는데 그럼 얘도 있겠네요. 근데 얘는 내신 공식이 따로 없어요. 그럼 공식이 없으니까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돼? 개념으로 풀자. 자, 뉘앙스 일단 느끼시고 그럼 첫 번째는 마찬가지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근데 얘는 공식이 없다 보니까 아까처럼 원의 중심이 0,0인 거를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 그냥 임의의 원을 하나 딱 그릴게요. 자, 원 밖의 점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녀석을 그냥 x1번, 자, x1번, y1번이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점이 여기쯤 있어. 야, 그럼 이번엔 접선이 몇 개 생길까? 몇 개 생길까? 얘를 지나면서 원에 접하는 건 몇 개 생길까? 2개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 2개가 생기겠지. 얘는 종류가 2개야, 2개. 자, 그럼 식이 몇 개 생겨야 돼? 2개. 자, 2개가 생겨야 된다는 거 좀 캐치하시고, 자, 여기에서 좀 함정이 있어요. 이따가 문제 풀 때 제가 하나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자, 공식에 의존할 수 없어. 그냥 개념으로만 풀어야 돼. 자, 뭐가 부를까?를 봤을 때, 자,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내가 언급했던 방식 다 쓸 수 있어요. 원의 중심에서 접점이 여기쯤이라고 했을 때 반지름 고수선을 그리면 수직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거가 뭐야? D2 값이 누구랑 같아? 반지름하고 같다라는 거지. 접선에서 쓸 수 있는 다 쓸 수 있는 거야. 1번 방식, 2번 방식, 3번 방식 방식이 아니라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에서 이거는 다 적용이 돼. 선생님 이것만 쓰면 되겠네요. 굳이 뭐 딴 거 외울 필요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 그건 또 아니야.
알겠지? 그렇게 공부를 편하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다 쓸 수 있잖아. 그럼 이거만 알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공부하면 그러고 싶지. 안 돼. 그런 애들 망하는 걸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가끔 문제 보잖아. 그럼 이거를 못 쓰는 문제들이 가끔 있어. 조건이 너무 쥐약 맞아가지고. 알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알려준 대로 다 합시다. 그죠?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 두 번째 풀이, 세 번째 풀이를 다 해보라고 한 게 이유가 있다고. 알겠냐? 오늘 원래 프린트도 내줘야 되는데 내가 셋만 내줄 거야. 그렇게 풀 거라고 믿고. 왜? 한 문제를 두세 번 푸니까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어? 근데 해봐야 돼. 처음 공부하는 문제. 알겠지? 꼭 그렇게 하십시오. 자, 그러면 아까 두 번째 풀이랑 한번 비교해보자. 두 번째 개념에서는 접점이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근데 얘는 반대로 뭐를 모르냐면 이거 알아 몰라? 얘만 알고 얘는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아까 앞에 있는 방식을 좀 쓰고 싶은데 접점이라는 걸 모르니까 미지수를 사용해서 쓰게 돼 있어. 야, 미지수 어떻게 볼래? x 1번, y 1번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돼. 그럼 안다고 생각하고 미지수를 쓴 거야. 그럼 아까 두 번째 방식하고 풀이 과정 똑같다? 자, 봐라. 첫 번째 뭐부터 하냐면 이걸 안다고 생각하고 미지수 놨지. 맞니? 그런 식을 어떻게 세우냐면 y 아이고 미안하다. 여기 미리 써놨구나. 미안해. 내가 앞에 거랑 좀 헷갈렸다. 이미 지나는 점을 알지. 접선이 지나는 점을 알잖아. 자, 그러니까 이거 미지수를 필요 없어요. 미안해요. 자, 다시 합니다. 이거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노란색 점을 지나간다는 걸 이용해서 접선이 내가 아까 말한 게 여기다가 미지수 놓고 쓰는 방식이 책에 나온 불필요한 방식이에요. 이해는 될 거예요, 그러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잘 보세요. 접선이 자 누구를 지나요? 노란색 점을 지난다라고 내가 방금 말씀드렸죠. 자, 작년에 그걸 내가 수업을 했었거든. 근데 책에 있으니까 해준 거지. 얘는 안 할 거야. 그냥 이것만 알고 계세요. 알겠죠? 얘는 이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얘네가 지금 막 사랑에 빠진 시기잖아, 지금. 저것만 알면 안 된다고 보는데. 자, 접선이 누구 지나? 노란색 점을 지난다라는 걸 이용해서 앞에랑 마찬가지로 식을 세웁니다. 어떻게 해요? y-y1은 m x-x1. 자, x1, y1 아는 거죠? 그럼 지금 뭐를 모르죠? 기울기 모르죠? 아까랑 똑같죠? 두 번째 개념이랑 똑같죠? 똑같아. 자, 그 다음에 내가 아까 말했었던 D2랑 반지름이 같다는 걸 이용해가지고 뭐를 찾아? M 값을 찾으면 돼. 자,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두 번째 풀이에서 두 번째 개념에서는 M 값이 아니야. M 값 맞구나. M 값이 몇 개 나왔어요? 반드시 한 개가 나왔지. 근데 얘는 그림 그려보니까 두 개잖아. 그럼 M 값 몇 개 나와야 돼? 두 개 나와야 돼. 차이점이 조금씩 있어. 다 쓸 수 있는 거 맞지? 근데 쓸 때마다 조금씩 차이점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얘면 다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제발 못하겠다. 내가 말한 대로 하라고. 앱값 몇 개? 두 개가 생겨야 돼. 라는 거. 알겠습니까? 자, 강조한 이유가 있다. 애들이 잘 틀리는 걸 내가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네, 그 다음부터는 뭔가 쓸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는 여기서 쭉 전개해가지고 내가 아까 이거 이 공식 하나 써드렸죠? 이거 공식이라고 알려줬지? 근데 얘는 공식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서 뭔가 더 서술할 게 없어. 그냥 이게 다야. 그냥 원리대로 푸는 과정만 소개시켜 드린 거야. 자, 알겠어요? 그럼 계산해보죠. 공식이 없어. 개념으로만 풀어야 돼. 자, 원위의 점인지 밖의 점인지 안 써있다 했습니다. 대입을 보면 등호관계 성립 안 하죠? 원 밖의 점이야. 자, 위에 보면서 하자. 첫 번째. 접선이 이걸 지난다고 했으니까 식을 세워. y-y1은 기울기 곱하기 x-x1. 자, 됐죠? 두 번째. 뭐랑 같아?
D2 값하고 반지름하고 같다. 자, 그럼 D2를 계산해야 돼. 그럼 이것도 D2 써야 되니까 표준형이 아니라 일반형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은 0. 잘 들어라. 내가 아까 책에 안 나오는 세 번째 방식을 알려준 이유가 얘 때문이야. 계산 과정이 똑같거든. 알겠니? 조금 복잡한 거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알아놔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방법이라고 내가 개념화해서 알려드린 거야. 자, 그럼 공식을 적용하면은 m제곱 더하기 1분의 자 원의 중심의 좌표가 한꺼번만 빵이니까 다 날라갑니다. 자, 그럼 원래는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인데요.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2m 마이너스 1로 바꿔도 되죠? 되죠? 자, 그게 반지름으로서 얼마가 뭐랑 같아야 된다? 1하고 같아야 된다. 자, 이거를 불러야 돼. 자, 아까랑 차이점을 느끼라고. m값 몇 개 나와야 돼? 2개. 그럼 얘는 중근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완전 제곱식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보아라. 넘겨서 양변 제곱 하겠습니다. 그러면 4m제곱 마이너스 4m 더하기 1은 m제곱 더하기 1이니까 넘기면 4m제곱 마이너스 4m은 0이지. m으로 묶이니까 m값이 뭐뭐 나와요? 0 또는 3분의 4지. 자, 이렇게 두 개가 반드시 나와야 돼. 내가 이거 얘기하는 이유가 있다. 반드시 몇 개 나와야 되니까 특별히 문제에서 뭔가 조건이 없잖아. 그럼 두 개가 나와야 돼. 이 케이스에서는. 알겠어요? 그러면 m을 자 0하고 3분의 4를 어디다가 대입하냐? 자, 여기다가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요 대입하면은 y는 1 나오고, 자, 요거 대입하면은 y는 자 3분의 4 x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나와. 됐죠? 자, 그럼 이제 애들이 잘 풀리네요. 내가 개수 떠든 이유가 있어, 얘들아. 단순한 게 하지 말고 저 그림을 좀 떠올려. 처음 자 1번, 2번, 3번 유형에서 지금 그림을 다 그려야 되잖아. 니네 머릿속에 매일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건 문제의 형태를 보고 그림을 생각하는 거야. 여기 함수랑 똑같이 그림이 중요한 단어냐. 알겠어요? 자, 봐봐. 왜 애들이 들을까? 잘 봐라. 자, 똑같이 풀어봅시다. 첫 번째, 뭐부터 해요? 지나는 점이 이거니까 y-y1은 기울기 곱하기 x-x1 세우지. 두 번째, D2랑 반지름이 같다는 걸 쓰재. 자, 그럼 이것도 일반형으로 바꿔. mx-y-m 더하기 2는 0 바꾼 다음에 D2를 계산합시다. 자,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죠. 분해. 자, 원의 중심이 빵빵빵빵이니까 더 날아가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m 더하기인데 마이너스를 좀 바꾸자. 자, 계산 편하게 하라고 바꾼 거야. 자, 그게 반지름이 1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죠? 자, 됐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자, 넘겨서 양변 제곱 하겠죠? 그럼 제곱 넘겨서 양변 제곱한 걸 쓰자. 그러면 m제곱 마이너스 4m 더하기 1이 루트만 벗겨지면 되니까 이렇게 되지. 무슨 문제가 생겼죠? m제곱 날라갔잖아. 네? 아, 이거 4예요? 네.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m제곱이 날라갔잖아. m값이 2개 나와야 되는데 m제곱이 날라갔잖아. 1차 방정식이잖아. 1차 방정식인데 m값이 2개 나올 수 있어. 뭔가 이상하지 않니? 일단 계산이나 한번 해보자. 자, 생각 없이 푸는 애들은 그냥 날라갔다라고 생각해서 자, 넘어가면 m값이 뭐가 나오냐면 4분의 3이냐? 그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개가 나와야 돼. 그럼 일단 4분의 3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식이 일단 나와. 자, 그게 뭐냐면 y는 자, 나왔어요. 저기 파란색 접선 2개 중에 하나 찾은 거야. 하나가 안 나왔잖아.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잘못 안 했어. 왜 이렇게 됐을까? 오늘 하는 예제 중에 제일 중요한 거야. 시험 문제로 진짜 함정파기 딱 좋은 문제. 그래서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야. m값 몇 개 나와야 돼? 2개 나와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나왔어. 왜 안 나왔을까? 원인이 뭘까를 생각하는 거죠. 이걸 스스로 대답할 수 있으면 진짜 공부 제대로 한 거야. 니네 알아요, 그리고 이미 해답을.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렇지.
왜 하나밖에 안 나왔을까요? 야, 니네 지금까지 푼 풀이 과정을 잘 생각해봐. 지나는 점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에서 공부한 식세우기 아이디어였었지. 그럼 그때 기억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자.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1번부터 4번까지 방식이 있었죠? 내가 이거 얘기하면서 단점이 있다고 했다. 뭐였는지 기억하냐? 직선의 방정식에서 식 세우는 과정이 1번, 2번, 3번, 4번 4개의 식이 있는데 이 4개의 식으로 세울 수 없는 식이 딱 하나가 있었어. 뭐였죠? 이거 대답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대답했냐 안 했냐가 공부했냐 안 했냐의 차이야. 수학은 개념이야. 1번부터 4번까지 방식으로 세울 수 없는 직선이 하나가 있었어. 야, 다시 한번 질문할게. 1차 함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해도 돼요? 돼요? 그럼 거꾸로 직선의 방정식은 모두 1차 함수다 라고 하는 건 잘못된 말이라고 했다. 이유가 여기 있어. 왜? 1차 함수는 y는 mx 플러스 n이잖아. 생각. 니네 중2 때 공부했잖아.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 관계에서 니네가 공부했던 새로운 식이 뭐냐면 y는 뭐뭐, x는 뭐뭐 이것까지 배웠지. 직선, 직선, 직선이지. 얘네 세 개 합쳐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1차 함수는 모두 직선의 방정식 맞아. 근데 거꾸로 직선의 방정식은 모두 1차 함수예요 라고 하면은 틀려. 왜? 얘랑 얘 때문에. 얘랑 얘는 1차 함수가 아니잖아. 심지어 나중에 공부하잖아. 얘는 함수도 아니야. 함수라고 부르잖아. 그냥 직선이야. 얘는 함수 맞아. 함수라고 나중에 불러. 이것도 직선의 방정에서 얘기한 거야. 자, 그럼 단점이 뭐예요? 1번, 2번, 3번, 4번 방식은 얘랑 얘는 세울 수 있어. 근데 얘는 못 세운다. 노트 찾아보면 써있다. 자, 그럼 내가 지금 풀 때 1번부터 4번 방식 중에 하나로 풀었잖아 계속. 그러면 니네가 아무리 용을 쓰고 계산을 해봐도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접선의 형태가 직선인데 이 형태였다면 이 방식을 세우면 절대로 답이 안 나오지. 왜? 직선의 방정식 때 공부했잖아. 이 방식으로 표현을 해요? 못해요? 못해. 야, 단순하게 생각해. 직선의 방정식은 다 y는 뭐뭐로 표현할 수 있는 식밖에 없었어. 얘는 왜? x는이잖아. y는이 아니잖아. y가 없지? 그치? 공부 똑바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y는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 것만 1번부터 4번 방식이란 말이야. 그럼 거기에 얘도 포함되냐. 근데 얘는 표현을 못해. y가 없거든. 알겠냐? 야, 그럼 답을 어떻게 내래? m 값은 안 나왔어. 하나밖에 안 나왔어. 나머지 직선 어떻게 찾아? 그림을 그리면 돼. 내가 강조했잖아. 그림이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림이다. 자, 보자. 나머지 직선은 이렇게 되는 거다. 저거 뭐 그리는 거 힘드냐?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 1이니까 이렇게 하나 그려요. 요건 필기해. 이제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구야? 1,2에서의 접선이잖아. 그러면 한 칸당 1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려. 그럼 여기에서의 접선인 거지. 자, 그럼 접선 몇 개 생긴다고 했어? 2개.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그리면 접선 하나 생기겠죠? 그게 이거야. 알겠어? 그러면 나머지 접선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는데 얘가 무조건 선생님 x는 뭐뭐뭐 형태가 맞아요? 맞아요. 여기 몇 칸 떨어져 있죠? 한 칸. 여기 몇 칸 떨어져 있죠? 한 칸. 그럼 얘랑 얘는 무슨 좌표가 똑같아? x 좌표가 1로 똑같지. 그래서 x는 1이라는 접선이 만들어져. x 1번부터 4번 방식으로 못 만드는 그분이시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똑바로 해야 된다고. 자, 몇 개 생겨? 2개 생겨. 그럼 f 값이 반드시 2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계산해봤더니 답이 하나만 나왔다. 그럼 반드시 이런 형태의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 물론 계산을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거는 좀 배제하고 개념상 봤을 때 제대로 풀었다면 m 값이 하나만 나왔으면 나머지 직선은 그림 그려서 찾아야 돼. 반드시. 알겠죠? 제일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반드시 그림을 그리자. 알겠지? 이 직선은 1번부터 3번 방식의 표현을 못하는 녀석이라고 했습니다. 자, 알겠냐? 무슨 말인지. 자, 개념은 다 했는데 문제 풀 때 필요한 유형이 있어서 책에 마지막 유형이 있더라고. 그거 하나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쉬워. 5분 남아. 야, 오늘
진짜 개념 오래 했다. 거의 2시간 풀어 다 하네. 자, 번호는 4번. 노트 필기할 때 저거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좀 복습해라. 아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다. 애들 저거 엄청 틀린다 진짜. 답을 못 찾아. 자, 접선의 성질인데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접선의 길이 구하는 거야. 자, 그럼 얘도 본질은 뭐냐면 그래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 아까 내가 여기 지워버렸던 그 그림을 써버릴 거예요. 자, 원이 있는데요. 원밖에 점이 있어요. 그럼 접선 내가 아까 몇 개 그린다 했어? 2개 그린다 했잖아. 그럼 접선만 그려. 직선 형태가 아니라. 그 중에 접선의 길이 알고 싶다면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찾고 싶어요 라는 거야.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원밖에 점이 존재하니까 당연히 x 1번, y 1번 알아. 그리고 원의 방정식 주어져 있으니까 원의 중심도 알고 반지름도 다 알지? 그럼 그 다음 앞에서 계속 설명하면서 내가 따로 언급은 안 했지만 원은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 풀 때 반지름 보듯하냐 도형에서 이거 원의 성질 때부터 얘기했던 건데 여기가 접점이라고 했을 때 이게 반지름 보듯한 그리면 접선하고 수직인 건 알잖아요. 이해됐죠? 이것도 아는 거죠 사실. 그럼 파란색 알고 싶대요. 그럼 뭐 계산할 수 있지.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 잘 봐. 얘랑 얘를 자대고 이어. 그럼 일단 직각삼각형 만들어진 것들이 들어오죠. 피타 쓰고 싶지? 그치? 그러면 이게 빗변 아니냐? 계산할 수 있냐? 있죠. 왜? 원의 중심의 좌표 안 되네. 원밖에 점도 안 되네. 그럼 B1으로 찾으면 되지. 그럼 2개 안 해? 그럼 나머지 변을 뭘로 찾아? 피타로 찾아. 어려운 거 아니지? 어려운 거 아니야. 그 아이디어가 구조는 다르지만 현의 길이 계산할 때랑 조금 비슷하죠? 그쵸? 현의 길이. 자, 그럼 그거 하나만 풀어봅시다. 이게 니네 책에 있는 거야, 마지막에.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림을 바로 그려줄게요. 책에 보통 그림 안 그려져 있으니까 니네는 꼭 그림을 그려라. 알겠죠? 자, 원의 중심의 좌표가 1,3이지. 그리고 4,-1이라는 점으로부터의 자, 대입해 보면 원밖에 점이에요. 접선의 길이 마찬가지로 찾아보세요. 입니다. 파란색. 자, 그럼 시작은 어떻게 해요? 반지름 보조선 그리시고요. 수직이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갖고 찾아요? D1으로 찾아요. 오케이? 다 알잖아. 계산할 수 있죠. 자, 계산하면은 5 나옵니다. 자, 그럼 반지름이 얼마죠? 2죠? 4가 아니죠. 따라서 여기를 뭐 갖고 찾는다? 피타 돌려서 찾자. 그럼 25에서 4 빼니까 루트 20이 되지. 자, 이해됐죠? 별로 안 어렵지, 이거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에 대해서.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념이 너무 많이 녹아있잖아. 직선의 방정식 내용 많이 녹아있잖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노트필 열심히 해. 알겠냐? 시간이 좀 길게 했는데 고생하셨고 일단 열심히 작성해서 내일 자기 전에 내시고 내야 돼. 너무 중요해서 그래. 알았지? 내고 숙제 얘기하고 끝냅시다.